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게임 질병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우리는 인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게임이 질병이라면 우리가 인간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게임 질병화가 이슈였어요. WHO에서 게임을 질병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분 토론에서도 이런 그 질병화 문제를 다뤘죠. 게임 질병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항상 등장하는 게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총게임을 하다 보니까 총수 50%인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렇게 게임에 몰입한 사람을 두고 중독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과 중독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중독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중독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게 있고, 또 의존성을 중독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행동하기 위해서 해당 물질을 복용하고자 한다는 거죠. 정신이 작동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의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게임 중독은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자극 과잉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DSM에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게임 이용 장애 이렇게요. 저는 그런 결정에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인간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런 식의 진단명을 만드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FPS 게임에 몰두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게임을 하니까 실제로 사람 쏴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강박증 환자가 게임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강박증이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죽이는 게임, 증오심을 부추기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폭력배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이 미연시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다 바람둥이 되고 하겠죠. 그런 경우 없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락실에서 이니셜 D 게임 잘한다고 해서 프로 드라이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운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게임이라는 건요, 우리 일상의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병리적 영역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해당 약물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연구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런 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세금도 나가게 되겠죠. 일상적인 행동이 질병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진단은 일종의 유행을 탈 수가 있어요. ADHD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진단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ADHD 진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충동작용도 과잉 행동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 건강검진 하면서 뭐 간 수치나 아니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이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지니까 10년 전의 정상이 지금 와서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행동에도 그런 족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약간의 이상 행동만 관찰이 돼도 그걸 이제 병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태도가 관찰되는 겁니다. 제 경험적 단서들로 검토를 하면요, ADHD라는 진단명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여겨져요. 이건 우울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ADHD라는 진단명이 유행하면서 이게 유독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진단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요, 과거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문제도 병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은 그렇게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WHO에서요, 게임 질병을 선언을 했어요. 이때 정신의학계가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정신의학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학도 이 정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사실 이 게임 중독이 문제면 정신과 약 먹는 것보다 침점으로 그거 다루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거든요. 침점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는 신체 상태 활기를 높여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약물이 들어와서 억지로 그 신경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한의원 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죠. 게임 중독만 문제라면. 하지만 이 게임 중독 자체도 보면 게임을 하는 자녀에 대한 불만, 혹은 자녀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망,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과몰입의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게임뿐 아니라 공부에도 과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부 말고라도 아이돌 덕질 같은 것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덕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게임을 팰까요? 여기서 문화 매체가 문제라고 해서
다루는데, 특히나 그 뭐 어떤 자기계발서 비판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건요, 그 작품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문제는요, 게임 속 세계관을 현실에 빗대는 겁니다. 현실 게임처럼 살아간다. 그게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과 갈등을 빚어내면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관적인 갈등이 있으면 현실에서 행동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애는 그때 당시에 18이었어요. 키도 커요. 근데 애가 좀 바보 같아요. 때리면 다 맞아요. 항상 덜 떨어진다고 애들한테 놀림받던 애예요. 근데 얘가 유일한 즐거움이 게임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서비스 종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그 게임 속에 투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는 핍박받지만 게임 속에서 내가 너희들 패겠다,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현실로 되돌아와가지고 현실에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게임 속 세계관에서는 되는 게 현실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되면서 행동 자체가 좀 굼떠져 버립니다.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접어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러면 폭력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면 당연히 범죄 같은 행위도 저지를 수가 없겠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정신장치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검열도 엄청나요. 초자는요, 잠도 거의 안 잡니다. 계속 자아를 검열해요. 그런데 이런 초자가 행동이라고 검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개할 말더듬 임상이 있어요. 임상을 통해서 이런 그 초자의 작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초자가 작동하게 된다면요, 게임 속 세계관과 현실을 어느 정도 구분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게임 속 세계관이 현실을 가지고 오면 현실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연식 게임을 엄청 잘해도 연애를 마스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배틀그라운드를 잘한다고 해서 특전사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인간 정신장치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많이 하면 사람 죽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건, 이게 더 병적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은요, 어쩌면 자녀를 좀 더 통제하면은 그런 욕망의 문제도 있다고 여겨져요. 게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약이라도 먹여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보기도 했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데요, 치료라는 목적이 깔려 있으면 이것은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게 됩니다. 게임 중독에 시달린다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치료를 의뢰한 보호자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행위만 보고 중독이라고 판단하면, 알코올 중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때요? 병원 생활 잘하죠. 술 안 마시니까 젠틀하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병동규칙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아, 당신 참 괜찮다, 이 술만 나가서 결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퇴원을 허락했어요. 그 사람이 퇴원 기념으로 반주 한 잔 딱 하자, 병원 옆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소주를 한 병 시켰어요. 그리고 퇴원 기념,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나 오늘 안 마신다고 쭉 들켰단 말이에요. 이 쭉 들키고 이게 바로 폭음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다시 입원했대요. 게임 중독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게임할 때 어때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이렇게 하지.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하고 자자, 이러다가 밤새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하다가 한 턴만 더, 한 턴만 더 하다 밤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는 아쉬움이지 중독에 의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만 보고 중독으로 진단을 해버린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독에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디아블로2 나왔을 당시에 파밍한다고 PC방에서 밤 안 새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던전 돈다고 밤새 PC방에서 친구하고 같이 디아블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게임 중독 그 질병의 논쟁 보면서 이게 정신의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의학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신의학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행동을 뇌의 신호 체계에 따라서 자극받고 반응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판타지 소설이어야 돼요. 왜? 내 눈앞에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으면 그걸 먹어야지 왜 참아요.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개체의 정신장치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 견딜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이 정신장치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정신장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신경증을 다룰 수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임 중독 문제가 진단 항목에 포함이 되었다. 이건 정신장치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임이 질병화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 정신작용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말로도 들려요. 약 먹고 나으면 장땡 아님 말고 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쓸데없는 진단면이 생기는 건요, 낭비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 게임 질병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질병화를 부추기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슬슬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도 특정한 정신작용들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질병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역시도 질병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증상 혹은 장애가 된다는 것. 의학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